예, 2026년 2월 2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및 생존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큰 변동성이 출현했습니다. 아래로 무려 42포인트 정도가 당일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 당일의 움직임 기준으로 2024년 8월 5일장의 몸통을 넘어간 날입니다. 장중에 코스피 사이드카도 걸렸고요. 자, 지난번에 24년 8월 5일에 시장이 이렇게 크게 급락했던 요 전체의 이 움직임을 오늘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수 자체가 다르니까 퍼센테이지는 그때가 더 높았겠지만 절대 진폭으로는 지금이 더 큽니다. 42포인트 움직이고 중간에 반등도 잠깐 나왔는데 그 반등도 절반에 당시에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로 피보나치 50짜리에 해당하는 정도의 큰 반등도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거 반등 보일 때도 파생반 텔레그램 보시면 점심시간 때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점심시간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올려드리는데, 자, 화면 보시면 파생반 텔레그램 안에 보시면 점심시간 때 밑에 요거 점심시간 들어와서 자, 어디야, 여기였죠. 요거 포지션 올려드렸고 여기 있네요. 자, 오늘 고가 대비 41포인트 이상 하락한 뒤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세는 살짝 주춤거렸어요. 그 동안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이 추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여기서 잠깐 쉬어갔죠. 잠깐.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도 보시면 추이를 보시면 자, 여기서 뭐 크게 반향 크게 돌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살짝 좀 급격하게 돌리는 모습이 없었죠. 그 다음에 뭐 위클리 옵션도 잠깐 주춤한 게 다지. 그래서 반등이 좀 셌기 때문에 뭐 이것도 반등이 20포인트가 넘어간 반등이에요. 그래서 무시 못하죠. 20포인트면은 선물로 치면은 한 계약이면은 500만원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반등이었습니다만 어디까지? 그래서 382자리를 체크하고 있고 피보나치 50자리 보자. 이거예요.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자 하는 겁니다. 피보나치 50자리가 743.4니까 그 부근에서 막히는지 보자 이거죠. 테스트를 거기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반등으로 이제 보던 경우에도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이면 50% 반응이 나왔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롱은 더더욱 안 되고, 여기서도 V턴이 자 730이 여기가 오늘 파생반 최종 지지라인이기도 했는데 이 원더 나온 다음에 거기를 올라선 다음에 올라서는 분봉이 나왔죠. 돌파 V턴. 그 다음에 효과가 거기까지 났던 거고, 자, 그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넥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먼저 지금 후반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전반부터 정리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풀 음봉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좀 잡힌 게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이미 목요일에 위클리 옵션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92억에 위클리 콜 매수할 때 조금 달라진 점을 하나 우리는 포착을 했었죠. 개인들이 먼저 접근했다. 자, 금요일에 이제 파생반에는 이제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금요일에 이제 리뷰 찍을 때 계신 분들, 현재 이 시간에 라이브로 계셨던 분들, 그리고 당시에 개인들 들어오던 그 종가 부근에 계셨던 분들은 같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금요일에 외국인들의 콜 옵션 매수보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콜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들어온 개인들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외국인들은 지금 90억을 다 날렸어요. 콜옵션.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손실일까요? 오늘 외국인들은 콜을 이미 아침부터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콜이 이미 80-90% 녹아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먼저 들어간 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을 따라서 사서 수익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조심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하필이면 내가 이번에 외국인 따라서 콜을 샀는데 이번에 꺾일 수가 있다. 이번에 외국인들이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그걸 활용해 오신 분들은 그동안의 수익을 조금 반납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내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딱 그 외국인 따라 했다면 거기가 고점, 그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먼저 접근을 했다라는 것도 체크했고, 오늘도 개인들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위클리 콜 보시면은 오늘도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 82억 들어왔는데, 자 82억 보시면 여기 위클리 콜 82억 들어오는 동안에 오늘 미니 선물 매도도 5천억이나 있었어요. 어차피 다른 게 너무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다 합쳐서 본 거고, 자 여기 82억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15억 들어왔고 먼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처럼 콜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콜을 살릴 수가 있으면 살릴 거예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케빈 허시 지명되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매파적으로 가능성을 해석하면서 좀 밀렸던 거, 그리고 AI 버블론 다시 들어오고 막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굳이 위클리 콜을 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옵션은 그냥 옵션으로서 매수한 거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금액이 좀 컸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한 노력을 오늘 했었죠. 그리고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은 현 선물을 계속 고가했다가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은 짧기 때문에 살릴 수 있으면 살리되 그게 급하니까. 하지만 못 살릴 것 같으면 나머지들이 더 큽니다. 선물 수익이 더 크고요. 오늘만 해도 외국인들의 선물 당일 수익이, 선물로만 당일 수익이 무려 50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들어간 것만 해서 당일 들어간 거 당일 500억을 벌어 들인 거로 추정이 돼요. 그만큼 움직임이 컸다라는 겁니다. 1조 원 넘는 매도를 빠르게 보여줬으니까. 그만큼 80억, 90억에 해당하는 위클리 콜은 날려도 그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왜 그걸 계속 챙겼냐? 굳이 그거를 또 안 살릴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황이 발생하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옵션은 항상 외국인들은 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손실폭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로 커버할 수 있다면 버린다. 근데 개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무조건 콜을 살릴 거야 이번에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8시 50분 때였나요? 자 여기죠. 8시 55분 보시면 외국인도 8시 55분이에요. 장 9시 개장 전입니다. 외국인도 767.5에서 770 위클리 콜옵션이 전일 종가 대비 80에서 90%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선현물 매도가 많았죠. 월물 785 풋옵션도 뛰었고, 자 월물 785 풋옵션 외국인들 매수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뛰어버렸어요. 그것도 이득이고, 그 다음에 프리장 수급은 아주 위협적이진 않아요. 그다음 본장부터 이제 시작됐던 거니까 프리장 때 반등 나왔었잖아요. 시장 대기 자금도 바이더딥을 준비할 수 있고, 자 그게 이만큼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 위클리 콜이 죽었으니 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당일에 개인들 들어오는 반대로 움직이는 힘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매수가 개인들 들어온다면은 양매수 쪽으로 자리를 묶어둘 거고, 한쪽으로 쏠리면 방향성을 좀 줄 거고. 근데 오늘 개인들 뭐 했어요?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처음에는 양매수 구간을 좀 줬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은 콜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방향성을 터트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반등하는 구간들, 자 처음에 시가봉 이탈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보였을 때 확대해서 장 초반에 처음에 시가봉 잡고 시가봉 여기까지 본다. 시가봉 이탈해가지고 하락 줬다가 생각보다 적게 밀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 여기 잡아냈잖아요. 직전 음봉 덮어내면서 이 하늘색 파란색 볼벤 하단을 넘어서기 시작하죠. 이격 넘어갔던 거 들어오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방이 일단 멈출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고, V턴 완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자, 들어와서 시가봉도 자 이걸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아 이제 좀 반등으로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저기 2평 뭉친 자리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관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관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 뭐 있죠? 여기에 옵션으로 계산된 파생반의 저항대, 제가 8시 42분경에 올려드리는 옵션 가격으로만 계산된 현재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물대를 반영하지 못, 매물대를 있어도 그렇게 많이 반영 못해요. 지금 위에서 있기 때문에 일부 매물대는 있어요. 그러나 옵션 가격으로, 옵션 가지고 계산한, 범위로 계산한, 자리가 하나 있었죠. 763.5자리를 체크해드린 거 맞나요? 그럼 밑에 보면은 그 자리 언급이 되죠. 쭉 내려와서 자 이제 어느 자리를 체크하냐, 5일선 싸움을 지속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5일선, 오늘 5일선 싸움을 보인다. 아침부터 5일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5일선에 대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1차 라인 체크할 때 자 포지션 점검했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저 시간대가 9시 56분 여기 넘어가면서 자 1차 저항점 건드리며 볼벤 상하단 축소 대기 중이다. 그쵸? 개인 선물 매도가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반발도 나올 수 있으나 외국인 선물이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속도가 갑자기 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10시 넘어가면서 자 1차 저항대에서 막히는 순간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늘리기 시작했고, 제가 보자고 한 게 뭐였죠? 크로스 맞나요? 크로스. 자 크로스 주목했던 거 맞나요? 이거 크로스라 무슨 뜻인데요? 개인들이 기존의 선물 매도를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을 외국인들이 역전했다 이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내가 더 먼저 더 많이 팔게, 크로스 자리 주목해야 돼서 그것도 체크해드렸죠. 어디까지? 쭉 밀려서 여기 크로스 자리 체크한 거 있습니다. 차트상 여기 크로스 자리 체크했죠. 파생반에는 계속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크로스 된 거 있죠. 수급 크로스. 자 그렇게 해서 포지션이 위클리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전개가 됐던 거죠. 자 이동안에는 콜이 다 녹아버렸어요. 외국인들이 콜이 베팅됐던 거 다 녹았기 때문에 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해야 돼. 풋옵션으로 땡기겠죠. 풋옵션 수익으로 콜을 극복할 수 있고, 콜 매도 수익으로 새로 들어오는 콜 매도가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노리겠죠. 중간에 다 청산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보시면 위클리 월요일 거 콜 외국인, 자 여기서 아까 점심시간 때 반등 나올 때 들어가죠. 청산. 그 다음에 풋옵션도 외국인들 어떻게 해요? 베팅했던 거 걷어들입니다. 익절한 거죠. 익절하면서 챙길 거 챙기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챙길 때도 잘 챙기고 베팅할 때도 잘 베팅하고 커버할 때도 잘 커버하죠. 외국인들 계속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항대에서 여기가 763.5, 고가가 764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그 부분에서 제대로 못 넘어가잖아요. 막혔고 외국인 선물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못 넘어갔고, 그 다음에 쭉 진행되다가 이제 하방 압력으로 그리고 오늘 개인들 현물 매수 극대화됐고, 지금까지 대기록이에요. 지금 저 본 적 없는 기록입니다. 자 여기다가 메모장에다가 지금 적어보면은 코스피 현물 개인 매수 기록 현재 26년 2월 2일 현재 5조 6,645개. 지금 이제 넥스트 트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행될 겁니다. 현재 기준이에요. 5조 6,645억 원 매수 기록 중. 자 종가 KRX 정도만 지금, 물론 약간의 넥스트 트레이드 반영된 겁니다. 자 야간 전까지. 그래서 아마 뭐 잘하면은 진짜 6조 원 근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본 적 없는 기록입니다. 5조 원 처음이죠. 두 번째 기록이 21년 1월 11일 개인들이 4조 4,921억 매수한 날. 언제예요? 팬데믹 당시 최고 기록이죠. 최고가 찍었던 때, 순간적으로 올라갔었던 때. 언제예요?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나타나던 시절. 이때요. 이때. 이날이라는 거죠. 이날이 개인들 현물 매수가 오늘 제외하면 기록을 세웠던 날입니다. 4조 4,921억 역대 기록. 그 다음에 1월 26일 그 부근에서 한 번 더 4조 원대를 사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요쯤에서 한 번 더 삽니다. 여기서 지금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었죠, 개인들이. 자, 지금 그거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한 번에 안 빼죠? 출렁임을 많이 줄까? 그때보다 당연히 더 출렁임은 거세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팔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시장이 출렁임이 많이 발생하고, 그게 곧 변동성 지수로 V코스피 지수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수가 5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예탁금은, 고객 예탁금은 여기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주식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은 주식을 이미 산 것은 빼야 되죠. 그래서 한 5조 원 정도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5조 원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면 외부에서 유입이 그만큼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지금 뭐야, 주식 떨어지네, 야 살 기회인데 나 아직 주식 계좌에다 돈을 안 넘겼네, 그런 것들 은행에서 빨리 지금 놀고 있던 돈, 잠자고 있던 돈 빨리 주식 계좌로 넘어오는 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탁금이 변화가 생기겠죠. 이틀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성과급도 넣었다, 뭐 1월 성과급 보너스 받은 것도 막 주식 계좌에 넣었다 하는 기사도 있고요. 아직까지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넣었다라는 이야기는 크게 들리진 않지만,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0년에 언제 그런 얘기가 들렸냐? 데이터는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기사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그거는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점점 노출이 될 겁니다. 그게 20년도에 팬데믹 때 4월 달에 들렸어요. 4월 달에 개인들이 더 이상 돈을 여기저기 구하지도 못해서, 야 뭘 할까 봤더니 다 할 건 했는데, 맞다, 나 보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 보험 깨긴 좀 그렇고 그거 가지고 약관 대출할 수 있네, 보험을 건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넣었던 게 4월 달에 기사가 나왔어요. 20년도 4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개인들이 지금 주식에 매달리는 시기가 몇 개월 정도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동안에는 계속 떨어지면 올라가는 것도 자주 보여줄 거고요. 한 번에 못 녹여요. 유동성 100조 원대 어떻게 한 번에 녹이겠어요? 그거를 차츰차츰 주식으로 바꾸는 시간을 좀 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어쨌든 이슈가 발생했고, 여기에 뭐 원자재들 지금 출렁임이 심하잖아요. 오늘 그 144600, 자 이거 은선물 ETF 하한가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이런 적이 있었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한가를 가? 이 원자재가 이렇게 금값이 은값이 이렇게 휘둘리는 게, 골드 선물도 반토막, 지금 그 하한가의 반토막 15% 움직였고,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거를 계속 보는 시기긴 합니다. 계속 그만큼 시장이 다 처음 보는 자리들이고 처음 보는 거래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심지어 위클리 옵션 거래가 먹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큰 사고예요. 사실 우리 파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오늘 얼마나 언론에서 이거를 다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소외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잘 안 다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래소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인지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공지를 하겠죠. 732.5 위클리 콜을 보면 오늘 거래가 뚝 끊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래가 먹통이 됐던 겁니다. 원래 이게 연결되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안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텔레그램 보세요. 자, 오늘 제가 텔레그램 구독자방에 올려드렸던 내용, 구독자방에 올라온 거는 파생반, 주식반 다 올라옵니다. 어디든 다 올라와요. 자, 보시면 언제죠? 여기 몇 시야? 점심시간 때죠? 자, 어디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린 거를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부연 설명해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죠. 자, 위클리 풋옵션 737.5, 732.5 등이 순간 거래소 먹통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계속 이 가격에 내가 거래를 시도했다면이에요. 거래 시도 안 하고 나 마음속으로 매도하려고 했었어요. 이건 안 통합니다. 실제로 진짜 시도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래소 먹통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계속 이 가격에 거래를 시도를 했다는 로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계속 그거 행사가 맞춰가지고 가격 입력 후 주문 넣기를 누르면 기록이 생깁니다. 그렇죠? 주식 거래의 경우도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서버가 아직 확충되지 않은 경우에 가끔씩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먹통, 고장이 난 것 같으면 계속 시도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거래를 시도해서 로그 기록 남기기, 내가 주문을 클릭했으면 그건 어쨌든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전화는 너무 오래 걸려. 저는 정신없어요. 그냥 카메라 켜고 영상 녹화합니다. 내 화면을 녹화하세요. 녹화하면서 말을 하세요. 어떻게? 내가 그때 하려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도록 시간, 카메라 켜고 녹화를 할 때 현재 날짜, 시간 꼭 이야기를 하시고, 현재 2026년 2월 2일 오후 1시 45분에 나는 지금 이 행사가에다가 이 물량을 지금 매도 체결을 하려고 했으나 주문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녹화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로그 기록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남겨놓는 게 좋겠죠. 유리하겠죠. 그래서 차후 보상 신청할 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요즘처럼 거래 규모가 커지고 변동성이 클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기억해 놓자라는 겁니다. 항상 기계적으로 내가 그걸 시행해야 나중에 억울한 것을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했다고 하면 증명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구독자방에도 포함해서 올려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지금 불안정하기 원래는 이런 일이 없어요. 원래는 이런 일이 없는데 거래소가 이 정도로 지금 움직일 정도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24시간 거래를 확충하거나 뭔가 거래를 자꾸만 뭔가 늘리는 거를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점검하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걸 반발하고 있죠. 이거 되게 시스템 아직 크게 준비 안 됐는데 너무 정책이 빠르다. 거래를 늘리는 것이 너무 거래 시간 늘리는 게 그냥 단순 능사가 아닌데 늘린다고 해서 그냥 늘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책은 계속 개인들이 거래를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죠. 다양하게 더 다양하고 더 많이 더 많은 거래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제도를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거래하거나 안 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죠. 대신에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강행하면은 강행하겠죠. 증권가에서 반발은 하고 있어도 지금은 현재까지는 강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KRX 좀 7시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파생 상품 24시간 거래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위클리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만기인 것을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도 만기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 늘어나죠. 미니 선물 매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늘어나죠.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 개인 콜 매수 늘어나죠. 그 다음에 풋 매도 늘어나죠. 이런 것들로 계속 수급이 악화되고 프로그램 비차이 계속 때리고 있죠. 오후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신나게 때리더니 여기 와가지고 반발 매수가 나옵니다. 의미 없죠. 다 끝난 시간이니까. 거의 다 끝난 시간 3시 20분부터였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장중에는 계속 때리는 쪽으로 진행이 됐고 순간 반발도 굉장히 컸지만 유지할 수가 없었다. 50% 피보나치까지 보자는 거 점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놓여져 있는 이런 빗각들 또 반응이 나왔고 볼벤 상하단 보기엔 너무 폭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30포인트 정도가 뛰어넘는 40포인트대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빅스 지수도 있지만 V코스피 지수도 있지만 옵션의 등합이 너무 높아요. 지금 자 월물로 2월물이 지금 오늘 제외하면 8거래일 이제 끝났으니까 8거래일 남았는데 현재 등가의 양압이 콜옵션이 23.5 그다음에 풋옵션 프리가 24.2에 47.7입니다. 말이 안 돼요. 자 밑에다가 잠깐 걸어놓을게요. 적을게요. 47.7입니다. 이 47.7이 현재 8거래일 남은 상황이에요. 2월물 등합이 지금 47.7이고 잔존일 8거래일이에요. 8거래일 동안 얘를 지금 0에 근접시켜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녹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합이 높아졌다라는 게 뭐예요? 옵션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옵션의 프리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 옵션이 뭔데요? 즉 변동성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8거래일 동안 지금 더 출렁일 수 있다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계산한 거 금요일 V코스피 지수 기준이죠. 지금 더 올랐죠? V코스피 차트 보세요. 자 여기까지 폭등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올랐죠? 19.68% 20% 올랐습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예요? 24년 8월 5일 찍었던 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올랐어요. 이게 24년 8월 5일이에요. 솟구쳤던 때. 그때만큼 지금 올라와 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상단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옵션으로는 변동성에 기대하는 그런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진폭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한 것을 업데이트 해보면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2.86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위클리 만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백어데이션의 수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86으로, 자,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2.86으로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어요. 정상 이론 베이시스는 플러스 0.38 수준입니다. 0.35에서 38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선물이 오히려 뒤집혀 있는 상황이죠. 선물이 더 싸게.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고려를 해서 볼게요. 자, 그럼 현재 기준으로 V코스피를 반영을 해볼게요. 지금 자, 편의상 선물에다가 놓을 건데요. 자, V코스피가 지금 현재 47. 얼마였죠? 47.37. 자, 47.37. 그 다음에 옵션의 등합이 현재 47.7이에요. 그리고 남은 거래일수는 8거래일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식을 구해서 나온 값만 말씀드릴게요. 길어지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진폭을 구하면, 어제 금요일에도 711 정도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변동이 나온 다음에 V코스피가 더 올라갔으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밑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664 정도가 잡힙니다. 664가 코스피 200이니까 지금 백어데이션이니까 현재 선물이 그거보다 더 싸다라는 거죠. 그럼 664에서 한 3 정도를 더 빼보면 661 정도가 나오죠. 그럼 661이 어디예요? 대략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자, 요 정도. 지금 8거래일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이고, 밑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거래 여기가 만기죠? 만기 동안 지금 현재 시장, 옵션 시장이 생각하는 현재 진폭의 가능성은 661. 그 다음에 위로 똑같은 범위, 지금부터 위로 가면 780, 한 7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또 밑으로 빼야 되죠, 3을. 그럼 784 정도 되겠죠. 그럼 딱 여기야, 고가예요. 딱 고가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요 정도를 시장이 지금 움직일 것으로 옵션 시장은 보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 다음에 7거래일 남았을 때 V코스피 지수가 안 내려오고 예를 들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밑으로 더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만약에 V코스피 지수가 급락했어요. 그러면 좁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좁아질 수 있겠죠. 결국 뭐예요? V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위치에서. 지금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콜옵션에 힘이 들어가면 현재 기준으로 784까지 보는 시장이고, 풋옵션 쪽으로 힘이 강화되면 현재 기준으로 661까지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또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진폭, 되게 높잖아요. 되게 크잖아요. 그죠? 남은 시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크다. 라는 겁니다. 50포인트나 확장이 됐어요. 그만큼 V코스피 올라오고 시장은 그만큼 내려왔다는 거죠. 그 범위를 인지를 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711 왔으니까 이제 더 안 내려갈 거가 아니라 범위는 열어놓고 봐야 돼요. 무조건 거기까지 찍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옵션 시장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베팅된, 허용된 범위, 허용이 아니라 베팅된 범위라는 겁니다. 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위클리 옵션, 콜 옵션은 외국인들이 82억 들어왔던 거 아까 말씀드렸고, 푸른봉으로 끝나서 네, 뭐 파생반에 1차 저항 막혔던 거 여기였으니까 그것도 체크했고, 그 다음에 최종 지지가 730이었는데 그건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살렸다가 다시 깼죠. 깨니까 다시 못 넘어가요, 쉽게. 730이라는 방어막이 생겨버렸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또 만약에, 자,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보면 반등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반등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플랜 A, B, C, D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반등 시나리오로 간다, 뭐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뭐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도 진폭이 크니까 이제 진폭이 순간적으로 커서 프리를 옵션의 등압을 좀 뺐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침착하게 움직이면서 끝날 수 있는데 만기 2월 만기일까지. 근데 그 침착한 것도 변동성이 클 거예요. 진폭이. 어쨌든 반등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목요일 위클리 콜을 외국인들이 살리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목요일에도 월요일 거 위클리가 들어올 수 있지만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리스크가 생깁니다. 미국은 금요일 밤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요 리스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내린 김에 조금 더 밑으로 이제 쏟아낸다. 그럼 완전히 꼬리를 달고 올라오거나 하여튼 큰 변동성으로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여기 외국인들이 매수를 환매할 때, 매도 포지션을 환매할 때 그런 행동이 생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누적 매도가 선물에서 12월 만기 이후에 12월 12일 이후에 지금 4조 원이 넘었고요. 롤오버 포함하면 5조 원 정도 매도가 되거든요. 롤오버 포함해서 현재 3월물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가 약 5조 원 정도 추정이 돼요. 롤오버를 제외하면 4조 원 조금 넘은 수준이고요. 자, 그런데 자,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더 키울 수 있어요. 13조 원까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고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단기 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포인트 잡을 때 외국인들이 어디서 환매를 하느냐, 특히 떨어졌을 때 환매를 하느냐,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밑에서 한번 흔들었다가 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빗각을 만나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끌어올려서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와야 옵션의 프리가 빠지게 되겠죠. 타점 기회도 노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반대로 위에서 리스크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래까지, 그 금요일까지 목요일 거 외국인들이 위클리 콜을 포기를 하게 되면 밑에서 움직이다가 고용보고서 때 결과 보고 또 올라오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장중에 환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플랜 A구나, 내가 생각했던 플랜 B구나, 이렇게 풀어가면 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장중에 이런 뭐 V턴 같은 거 활용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기계적인 반사 반응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서도 나왔던 거죠. 자, 2번에 걸쳐서 나왔죠. 오늘은 여기서 한번 순간적으로 나와서 23.6짜리 한번 체크했고, 여기 V턴 한번 체크했고, 이런 기계적인 반응. 그리고 기계적인 반응이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그걸 이탈해버리면 나와야 돼요. 자, 그 자리가 이탈되면 나와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게 기준 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자면 끝까지 계속 풀어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파생반 텔레그램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오늘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점검해 보시고 또 더 많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또 보충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기록 아까 세운 거 받고 프로그램, 네, 받고 프로그램도 지금 1년 누적 매도가 꽤 많이 지금 쌓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환매도 순간 나올 수 있고,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4일 연속 1조 5천억을 넘어갔는데 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28조 원 넘게 지금 매도가 누적이 돼 있는데, 그 매도 누적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빠른 매도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이것 정도면은 매도한 거 다시 또 사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순간적으로 환매 1조 원을 보이는 날에도 반등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팀장님 종목 중에서 이틀 전에 목요일에 올려주셨던 현대 BNG 스틸은 오늘 같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네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팀장님은 네이버 카페에 주식반 파생반 정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2종목씩 올려드리는데, 오늘 같은 날은 뭐 사실 대부분이 지금 코스닥 150 종목에서는 4개 빼고 다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오늘은 뭐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사실 리스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했죠. 자, 여기까지. 요거 이제 위클리 아까 결과 결제 진행 과정 중에 쭉 나온 것도 이제 했는데, 보통 자,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그 변화에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위클리 콜 들어간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로또 베팅 한 거다. 지금 외국인들이 콜을 이렇게 사들이는 것은요, 메인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해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위클리 콜을 매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걸 먹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먹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월물 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해치 방향으로 조금 더 처리를 하는 거죠. 오늘은 760콜이나 750콜 같은 것들을 외국인들이 조금 미결을 늘리는 방향으로 매수를 좀 늘려서 해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인 방향의 반대쪽이니까 해치는 메인으로 보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월물 콜 샀으니까 상방이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치냐 메인 베팅이냐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위클리 콜 외국인들이 아침에 포기를 했냐 안 했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외국인들이 위클리 콜 랠리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은 콜이 살짝 죽더라도 그걸 계속 살려왔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도 위클리 콜 외국인들이 살리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아침에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이미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동안 이슈가 없었던 거죠. 하락 이슈가 발생을 했고 이미 80~90% 녹아서 출발했기 때문에 위클리 콜은 외국인들이 관리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는 풋옵션으로 커버를 한 거고요. 개인들이 뭘 들어오느냐에 따라 방향을 반대로 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외국인 위클리 콜 살리겠지 애초에 아침부터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제 상황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똑같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니까 그런 판단들을 하고 또 그거를 파생반 텔레그램에 타이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글로 적어드리기 때문에 나는 말을 놓칠 수도 있다, 혹은 말로는 정리가 잘 안 된다, 혹은 방송을 매일마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방송 외적으로도 디테일하게 또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정리된 글을 좀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제 생각을 그냥 구독하는 거거든요. 장중에 제 생각을,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디테일하게 구독을 하고 싶다 하시면 파생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파생반은 정규 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반이고요. 이 텔레그램은 하루 종일 제가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적지는 못해요. 방송으로만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을 보완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적잖아요. 계속 보시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뭘 하든 간에 올라오는 거, 글 정리된 거, 아침에도 어떻게 보자 이런 것들 다 정리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읽어드리는 거. 제가 장세 판단은 아침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특히나 오셔가지고 좀 점검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부담 없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급이고요. 뭐 가격 인상은 뭐 나중에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은 현재까지는 커피 한 잔 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길어졌는데 이제는 카페에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들 내용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녹화를 했는데요. 뭐 이어서 그냥 갈게요. 뭐 끊지 않고 다 공유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목이 아프네. 금요일에 미처 다 일지를 금요일 일지를 다 못 봤나? 금요일 일지를 다 못 봐서 이거 참. 근데 오늘은 리뷰 영상이 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리뷰가 짧을 수는 없는 날이니까. 자, 금요일 거 간단히만 좀 보고요. 금요일 장, 여러분 좀 정리 좀 되세요? 오늘 장 똑같이 정리한 거예요. 오늘 장 저랑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냈고, 제가 뭐 여기서 더 뭐 정리한 것도 없고 그냥 보면서 오늘 장을 그냥 기억한 대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방금 전에 찍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냥 끝나자마자. 그래서 같이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빠진 것들도 있을 겁니다. 빠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금요일은 자, 회복이었죠. 일봉상 보면은 회복이었는데 회복하고 윗꼬리 달린 게 중요했어요. 어디? 785 찍을 때, 785 묵은 찍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800콜 매도했던 거는 철회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올라갔다가 785 풋옵션은 살리네? 이게 핵심이었죠. 785 하필이면 저기서 꺾일까? 이게 핵심이었고, 800콜은 콜 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대비한 거고요. 785는 배팅이기 때문에 살려둔 거죠. 배팅 성공한 거죠. 785에 대해서는.
꽤 많이 들어왔어요. 30억 40억 들어왔던 거니까. 그래서 그거, 그리고 일봉 기준을 꺾는다면 뭐 볼벤 하단 들어온 거 5일선 싸움하다가 요게 아직 1월 27일 봉은 지키고 있고, 요거는 내일 위협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추세는 이탈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1월 27일까지. 물론 이 마지막 요 라인은 깨져 있지만, 만약에 다음날 내일 이렇게 살려버리면 살린 거예요. 이렇게 살리면 살린 거죠. 뭐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살리면 뭐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살린 거고, 죽인다? 그러면 1월 27일 봉을 자, 이런 식으로 깨겠죠. 그러면 조금 더 위협적인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좀 길게 좀 넘어가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되게 중요한 날이니까 그거 보시고, 금요일은 이제 그래서 끝에 785 부분에서 꺾인 거, 그 다음에 금요일에 2평 체크했던 것도 있고, 금요일 거 보면서 하죠. 일지 보면서. 자, 금요일 일지, 금요일에 올려주신 분이 1월 30일 데일리님부터 보면 되나요? 네, 데일리님, 프라님, KM맨님, 호키님, 위너님인데, 그리고 오늘은 위너님, 일당백님, 호키님이네요. 오늘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다 못 보겠는데, 금요일 것도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데일리님 역시나 일주일치 수기로 공부했던 거 정리해 주셨네요. 참 꼼꼼하게 꾸준히 하시는 거 보니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점점 내가 왜 이때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아는 게 더 많아지고 적용할 게 더 많아지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알려면은 지난 기록들을 다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쇄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데일리님의 이제 자료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참고할 수 있게 또 볼 수 있게 인쇄도 되고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또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볼게요. 금요일에 자, 터닝 포인트 기계적 반응 나와야 되죠. 당연히 이거 시가봉 밑으로 밀렸어도 이거 들어오면 그냥 기계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적인 반응을 나오고 손절 잡으면 기본적으로 먹는 거죠. 오늘도 그런 자리가 있었고, 여기 MACD 시그널도 나왔었네요. 그래서 9시 1분부터 본장을 봤고요. 보셨고, 그 다음에 시가봉 돌파 양봉의 매수 진입 1번에서 조금 늦게 보셨구나. 원래 같으면은 여기서 돌아설 때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늦게 보셔가지고 여기서 시가봉 돌파 때 반응을 보이셨네요. 그래서 호출, 또 호출이 있어가지고 볼벤 근처에서 청산하시고 챙기고, 참 본업을 하시면서도 순간순간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연습이니까 사실 조금만 좀 집중을 못할 것 같으면은 포지션 청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잘못 까딱하면 그냥 대박도 있겠지만 쪽박 나기가 더 쉽잖아요. 한 방에 다 날리기가 쉬운 그런 옵션 시장이고, 선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짜 나는 다 날려도 된다라는 금액만 둬야 된다라는 거죠. 두더라도 다 날려도 내 심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금액 정도만, 정말 많이 벌어둔 상태에서 조금만 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00분의 1 정도면 신경 안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생존 트레이딩으로 인출해가지고, 수익금 인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벌어놨어. 그러면 100만 원어치 그냥 로또 베팅으로 해서 100만 원 다 날라가도 심리적으로는 타격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10%는 타격이 커요. 1억을 챙겨놓고 1000만 원 베팅을 그냥 그렇게 한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이 고간이 쌓인 다음에 100만 원 옵션 내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요거 오늘 방향성 좀 나온 것 같은데 한 풋옵션 한번 그냥 붙어보자. 오버나잇까지 한번 가볼까? 딱 요 정도죠. 한 1% 정도 이하 미만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저는 여유금의 1% 미만으로, 1% 미만, 1% 이하로는 진짜 로또 베팅이든 뭐 나눠서 로또 베팅을 하든 그냥 한번 베팅 해보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타격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날라갔어. 예를 들어 100만원, 내가 1억 채워가지고 100만원이 날라갔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00만원 채울 때까지 이 100을 베팅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9,900만원이 되겠죠, 여유금이. 그러면 이 1%인 99만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자꾸 까이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확률이 낮은 것에만 자꾸 베팅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얘를 싼 방식대로 생존 트레이딩을 또 해 나가셔야죠. 생존 트레이딩은 데이 트레이딩이고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 잘못 오버나잇 하면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으니 데이 트레이딩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루에 진폭 40포인트가 움직이는 장소에서 데이 트레이딩의 매력도는 훨씬 커진 상태죠. 절대적이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은 짧으니까 이제 고가 돌파에 매수 들어온 거 포착하셔가지고 들어가셨구나. 또 호출로 청산했어. 이 호출 2번이나 왔고,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셨네요. 155만 원.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본업이 참 이게 호출을 이렇게 받는 그 직종이시면은 참 트레이딩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끝나고 이렇게 다 공부를 해나가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요거 일지 정리된 거는 공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란님 오늘 흐름이 너무 빨라. 금요일이죠. 잡을 수가 없어서 매매를 못했고 어제 외국인 위클리 콜 들어가는 것 보고 따라 들어간 위클리 콜 현황을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간 거 녹았겠네. 대응 안 했으면. 야간에 대응했거나 그날 이게 몇 시야? 주간에 대응하지 않았으면은 외국인도 안 챙긴 거니. 외국인도 전액 손실 나왔어요. 네, 외국인 전액 손실. 콜옵션에서 풋옵션으로 다 챙긴 거죠. 그래서 순간 이렇게 100%까지 갔을 때 옵션은 사실 주면 따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챙기고 다시 사면 되긴 해요. 옵션은 항상 줄 때 먹고 다시 사면 됩니다. 오늘도 풋옵션 줄 때 먹고 다시 샀으면 이 구간을 또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근데 줄 때 안 팔고 얘를 보다가 심리가 흔들리면요, 얘를 못 봐요. 문제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왜 줄 때 끊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물론 복리로 붙는 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안정성, 오늘 같은 날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은 예를 들어 풋옵션 700, 위클리 730이다. 700 등가가 725, 727.5다. 이렇게 보면요. 730대 보자. 735 정도 이렇게 보면, 자, 이런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더 들어간 거 없나? 740, 45? 자, 745 같은 이런 거 보자. 자, 이런 거 거래가 약하네. 740 정도 볼게요. 740. 자, 이런 거 보면, 자, 여기서 줄 때 안 챙기면요, 예시를 좀 더 간 걸 지금 예시를 들어야 돼가지고 742.5. 하도 이제 금액이 커져가지고 더 간 거를 거래를 쫙 넉넉하게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 볼게요. 그냥 이 흐름만 볼게요. 자, 보시면 위클리 풋이 이렇게까지 커졌어요. 근데 이게 줄 때 안 챙기면 얘를 보면서 심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 다시 그냥 쉽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더 움직이는 걸 못 먹어요. 근데 여기서 챙겨놓고 보면 새롭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어먹기가 더 쉽습니다. 새로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가 무너졌다가 다시 살리는 것과, 심리를 여기서 익절을 잘했으면 좋잖아요. 좋은 심리 속에서 재진입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정말 수많은 굴곡 끝에, 자,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줄 때 어느 정도 먹고 재진입한 경우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가, 물론 아예 그냥 안 보고 장투, 이건 제외.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오늘 내가 오늘 트레이딩을 하는데, 내가 매매를 하는데 놓쳐가지고 심리가 망가진 거랑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장투 아예 대놓고 작정한 거 말고. 그래서 반드시 줄 때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전액 손실이 되는 거고, 이 풋옵션 572.5, 자, 왜 월물 품매도가 가격이 붙어 있었냐. 그리고 그거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572.5 넘어가지 않으면 먹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이,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지금 보면은 지금 725기 때문에 앞으로 150포인트 정도가 빠지지 않으면 얘는 위협받지 않을 겁니다. 8거래일 동안에. 웬만하면 다시 주거든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중간 과정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옵션의 풋매도, 콜매도 풋매도 모두 다 저 극액가를 극액가가 가격이 와 말도 안 되네를 매도할 때도 중간에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해야 됩니다. 이 풋매도가 지금 벌써 마이너스 177.16이잖아요. 결국에는 572.5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얘는 녹아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8월 5일장에도 풋옵션들이 2만%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24년 8월 5일에도 2만% 막 솟구쳐 풋옵션들이. 근데 실제로 한 번 반등만 나오면 결제가 안 돼요.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느냐예요. 만약에 이게 폭락이 나가지고 650 가잖아요. 그럼 얘는 몇천 %까지도 감당이 돼야 돼요. 1000%급 감당이 돼야 돼요. 얘가 순간적으로 4.55포인트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결국엔 높겠죠. 근데 이게 증거금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급락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급락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때 풋매도를 잡으면 더 좋겠죠. 이미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전까지는 오히려 풋매수의 매력이 있는 거죠. 하더라도 뭘 할 수는 있겠지만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계좌로 이게 이것 때문에 버틸 수가 없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10일까지 떠버리면 마이너스 6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10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결제가 안 되면 600 한 10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결제는 안 돼. 그냥 되게 빨리 녹아요.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위클리 버리는 거 가능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0%는 또 없어요. 570이면 차트가 어디야? 현실적이진 않죠. 시장이 무슨 뭐 전쟁이나 것도 아니고 뭐 현실적이진 않고 돈 대기 자금도 가만히 있질 않을 테니까 572.5 정도면 어디예요? 여기네. 여기 다시 돌아오는 여기까지네. 근데 0%도 아니에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결제가 되겠죠. 572.5 정도까지만 해도 0이 되겠지만 코스피 200이 만약에 560까지 간다면 12.5로 마이너스 수천 %로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 또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여기서 높긴 하겠죠. 정말 빠르게 높긴 해요. 시간이 금방 쭉쭉 줄어드니까. 그런 점을 항상 최악의 경우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거는 여기 보면은 자 카페에 보면은 제가 늘 옵션 매도에 대해서는 요거 말씀드리잖아요. 인상 깊은 매매일지 가셔가지고 인상 깊은 매매일지 모음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밑에 야코님 글을 보셔야 됩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옵션 매도의 위험. 옵션 매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꼭 보시고 두 번째 글 위에 글 죽다 살아났습니다. 옵션 매도 어떻게 됐어요? 옵션 매도로 2억 5천 2억 4천을 손실을 보다가 풋매도로 그날 8월 5일이에요. 24년 8월 5일이에요. 이 정도로 손실을 보다가 풋옵션 매수로 커버해가지고 3억으로 수익 전환하신 거예요. 2억 4천을 그냥 이 풋옵션을 대응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풋매도를 내가 커버를 하고 싶어. 그럼 풋매수를 하셔야 돼. 이 공부를 했으면 풋매수를 하셨겠죠. 풋매도가 내가 있어. 그럼 이 풋매도의 손실 위험을 축소를 시키고 싶어. 근데 오늘 하락이야. 그럼 풋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커버를 해야겠지. 같이 커버를 해야죠. 어차피 풋매도는 572.5 가지 않으면 녹으니까. 녹을 거니까. 그럼 오늘 풋매수로 보완을 해야죠. 그게 지금 야코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신 거긴 합니다. 정말 이날 진땀 흘리셨다 했어요. 그래서 2억 4천까지 이게 그냥 가만히 이제 커버 안 했으면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풋 매수로 커버해가지고 보시면 대응을 하신 거. 예. 이틀치 기록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예. 자료들은 카페에도 많아요. 이게 매도 포지션 이거 지금 진짜 찔끔 먹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보면 20계약 0.21짜리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조금 먹으려고 한 거예요. 진짜 0.2짜리 5만원짜리 20개예요. 이거 뭐예요? 100만원 먹으려고 한 거예요.
100만원 먹으려고 지금 4,400만원 찍힌 거예요. 그 다음날 억 단위가 찍힌 거예요. 100만원 먹으려고 마이너스 2억 5천이 된 거예요. 실제로 원래 이것만 하려고 했겠죠. 나는 그 옵션에 저 불가능해 보이는 100만원 먹으려고. 근데 이때는 310 위클리 310 풋옵션에 외국인들이 대량 배팅이 들어가 있기도 했잖아요. 너무 위험한 배팅이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 지금 인상 깊은 매매일지 모음만 가셔도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봐 하시는 경우에 인상 깊은 매매일지로만 가셔서 좀 보세요. 여기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잘된 거 혹은 주목할 만한 것들을 올려드린 겁니다. 물론 실패 사례는 별로 없어요. 실패 사례도 있긴 합니다. 중간에 보면. 자, 어쨌든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카페 그동안에 정말 훌륭한 자료들 많습니다. 공부가 될 만한 자료들 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내용들이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브라님 됐고 KM맨님. 자, KM맨님, 야 오랜만에 진짜 얼마만에요. KM맨님 마지막 일지가 11월 3일 11월 3일 이후로 지금 1월 30일 올려주신 거예요. 소중한 일지입니다. 네, KMN님, 개인 사정으로 중사님 방송과 카페는 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생반 주식방 글은 열심히 보고 매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 소식 전하러 오겠습니다. 네, KMN님 오늘 오래간만에 매매일지 써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한 대로 매매가 잘 된 반면 개인들 하방 물타기와 큰 손실이 눈에 띄게 보여 우리 박중사님 가족분들만이라도 큰 변동성장의 물타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복귀 올립니다. 예, 물타기. 오늘도 콜 물타기 했으면 그냥 다 작살 나는 거잖아요. 예. 1월 30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이때는 1월 30일에는 꺾이기 전까지 상승을 보신 거죠. 딱 근데 고가에서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1번 시초 음봉과 전일 나스닥 분위기로 저 역시 하방 매매했다가 손절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방으로 간 거죠. 갔다가 한번 살렸다, 그죠? 한번 살리기도 했고 1번, 그 다음에 3번에서 중요하죠. 하방 다시 한번 손절. 자, 아니다 싶으면 다 손절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시고 돌릴 때 야 이거 분위기 반전이다, 매수 가담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한 게 맞네, 어떻게 볼벤 하단으로 들어오네, 시가봉 돌파하네, 맞네, 눌릴 때 불타기 내 포지션이 맞네. 보통 사람들은 물타기를 하죠. 보통 개인들은 물타기를 하죠. 어떻게? 거꾸로 반대로 잡아가지고 제발 내려올 거야 내려오겠다, 물타기 내려와라 물타기, 내려와라 안 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프로급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KM맨님의 경우는 불타기를 하십니다. 이상일님도 이런 거 잘하셨잖아요. KM맨님 매매를 보고 공부를 하셨고 불타기 욕심 내려놓고 볼벤 상단에 정리했는데 그게 그날의 최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직감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조금 자, 4번은 눌렸을 때 수급 보고 여기 지키겠구나, 지켰잖아, 지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야 이거 돌파로 가는구나, 확인은 조금 되기 전에 하시지만 이거 아마 감각일 겁니다. 볼벤 타고 볼벤 꺾이는 거 보고, 볼벤이 일자에서 꺾이잖아요, 올라오잖아요. 볼벤 타고 가겠다, 6번 다시 돌파, 볼벤 타고 가겠다, 볼벤에 붙이러 가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볼벤 멈추지 않으면, 자 볼벤 이렇게 일자로 멈추지 않으면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 설명드렸나요? 가는 확률이 높은 거? 볼벤 멈췄어요? 볼벤 일자로 멈추는 모습이 나왔나요? 다시 그 볼벤을 붙이러 가는 거에 베팅한 거잖아요. 불타기. 그 다음에 이제는 약간 직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785 외국인 월물 풋 옵션도 있고 그냥 볼벤 상단 근접했을 때 마무리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볼벤이 일자로 갑니다. 자, 보세요. 분봉. 자, 그날 784.6 찍는 날 여기 보시면, 자 볼벤 멈추잖아요. 자, 볼벤이 멈췄기 때문에, 일자로 갔기 때문에 얘는 다시 돌아오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안 멈췄잖아요. 돌아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격이기 때문에. 이격을 닫잖아요. 이격을 벌리잖아요. KMN님은 직관적으로 그거를 풀어가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워낙 저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파생반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저렇게 잘하시는데 파생반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수익을 내시는 분도 파생반에 계시냐고요. 그래서 4,600만 원 수익이 당일에 났는데, 계속 손발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냥 직관으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글을 굳이 안 적으셔도
순간적으로 따다다닥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신단 말이죠. 네. 이것도 100% 확률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들어가면 다시 얘가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 대응 첫 번째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순간 어떤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꺾이네? 내가 적어도 롱은 여기서 그만 가야겠다. 꺾이네? 내가 여기서 반등을 보면 안 되겠다. 그쵸? 이격이 벌어지고 다시 벌어진 걸 타고 가면서 좁아지는 과정, 왔다 갔다 그 이격에 대한 이론 원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날 오전에는 이제 하방을 안 주는 날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외국인들도 충분히 개인들한테 이제 넘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재도, 시장의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리스크 요인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KM맨님 오늘 불타기 마무리 4,600만원의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야, 이제 KM맨님 다운 매매를 하셨어요. 공부 자료를 또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워낙 잘하셔가지고 사실 매매일지 한번 올려주시는 거 우리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네, 많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네, 또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네. 네, 호키님, 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12번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나? 비슷한가? 3번만 매도 진입하시고, 나머지는 다 매수 추가, 네, 그쵸. 흐름 결을 타신 거예요. KM맨님 결 탄 것처럼, 호키님도 결 타신 거예요. 그 기준은 제 라인에서 많이 기준을 삼으셨네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꺾이나 했는데 돌아서 바로 손절하셨잖아요. 필요한 자리에서 다 하셨어요. 이거 돌파 다시 돌아오잖아요. 떨어졌지만 살리지 않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가 되는 거죠. 되게 빠른 반응을 잘 하셨습니다. 불타기 하셨고 2차 라인에서 기계적으로 분할 청산 8번 10번 돌파해서 넘어가서 그 다음 자리까지 간 거죠. 2차 돌파 넘어가서 가고, 그 다음에 12번에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12번 시장 주춤하며, 아, 이거는 나머지 매수했던 것도 2차 돌파하면서 매수했구나. 그걸 청산하고 숏으로 들어간 게 아니네요. 2차 라인, 그러니까 저항은 돌파 안착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저항 넘어갔다 그러면 지지로 바뀌잖아요. 일단 역할이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12번에서 숏을 안 들어가셨고 13번 가가지고 금일 피보나치 50 지지 자리에서 매수. 아, 오늘은 눌림 롱을 보셨네요. 그날은 금요일은 네,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다, 여기 막히네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이탈된 자리, 자 여기가 돌파 자리, 그걸 보셨는데 이탈된 자리 막히네 보시죠. 막히네. 그럼 막히는 순간에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청산 손실 없이 청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야, 호키님도 잘하셨고요. 그 다음 밑에 뭐야? 후반부에 떨어질 때 점심 먹으면서 중산인 방송 듣고 있는데 시가까지는 좀 이건 지키자 하는 시장의 힘 이라는 멘트를, 금요일에 시가 지킨 거 맞죠? 금요일에 시가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야, 시가 보자, 이거 시가 음봉 바뀌면 안 좋은데 시가 지키자, 시가 지키는 힘이 나타난다 보시고 1번에서 다시 또 오늘 공략하는 매수 참고 오늘 한 방향으로만 공략하셨네요. 금요일에 한 방향으로만 공략하시고 양쪽 털리지 않고 한쪽으로만 공략하셔서 수익, 피보나치 50에서 정산. 너무 잘하셨는데요. 터닝이잖아요. 이거 터닝 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빗각 돌파되는 거에서 확신을 한번 가지시고 불타기해도 되는 거고. 하지만 손절은 확신은 위험하다. 손절 두고 확률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셨고 618까지 분할 하셨고요. 500만원의 연습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이 찍히고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일 반성 중이다. 아니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보완 조금 이제 약간 미흡한 게 있다면 보완하는데, 그렇게 크게 진짜 이거는 아니죠 이런 건 없어요. 야, 이거는 좀 무리 아닌가 이런 건 없어요. 라인들 지금 다 점검해가지고 돌파 때 반응하고 이탈에 또 대응하고 하시는 거니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잘 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가다듬을 것들만 이제 호키님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고. 호키님이 파생반에 계신가요? 네, 파생반 계시죠. 파생반에서 글 계속 점검하면서 그날 차트에다가 대입 한번 해보면서 맞춰보세요. 왜 이때 이 내용이 올라왔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제가 이때 이 내용을 점검했을까? 이쪽은 없었을까? 당연히 양쪽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 수급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키님 잘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매매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너님 금요일에 자 위너님 1, 2, 3, 4, 5, 6번까지 흐름 탔나요? 금요일에 시가봉 돌파의 콜매수 기본이죠. 네. 그 다음에 볼뱅 근처의 음봉의 콜이 있죠. 장대 양봉의 콜매수 그냥 흐름 탄 거죠. KMN님처럼 흐름 타신 거죠. 네, 불타기를 하신 거. 위너님은 익절하고 다시 가시고 KMN님은 익절 안 하고 연결해서 그냥 불타기 불타기 물량을 더 채우신 거고. 뭐가 맞다가 아니라 KMN님은 그걸 생략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괄호치고 생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끊어가지 않고 생략하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뭐 어떤 운동을 배우든 간에 이 처음에 레슨 받거나 할 때는 이 동작의 단계를 배웁니다. 처음에 이거 하자. 처음에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그걸 한번 부드럽게 연결해 보세요. 그쵸?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 먼저 자세 낮추고 자, 여기서 끊어서 여기까지 딱 요것만 반복하고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지나가면 스윙을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야구 스윙이다 하면은 자, 자세를 낮추고 발목 돌리고 그 다음에 손목 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스윙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우리는 끊어서 배우죠. 그거를 실제로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연결 동작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굳이 거기서 끊지 않고 그냥 얘를 생략해버리고 어차피 몸에 그게 다 그 에너지가 다 묻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위너님을 이게 생략한 게 이제 KMN님 연결 동작으로 가신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연결해서 그냥 더 태우는 방식이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7번이 중요할 것 같은데 6번까지 해가지고 중간에 미니 선물 매도 해지 손절하고 불타기 더하다가 콜 익절 마무리 익절하는 구간이니까 네, 6번 이후에 이제 숏으로 바로 못 넘어오셨고 7번 비슷한 고점 저항이 되는 것 같아 품매수 여기 4번 5번이랑 그 비슷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항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품매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대신에 8번 자리에서 무조건 나오셔야죠. 네, 양봉의 익절 이거는 고민할 것 없이 나와서 끊어서 다시 가야죠. 생략하긴 좀 뚜렷한 반등세였죠. 10번 중간에 불타기 후 음봉 참여 기다렸지만 전량 익절 콜매수 이거는 이제 V턴 보고 안착되는 환경을 보고 마무리하신 거네요. 네, 위너님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바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위너님 거. 자, 오늘 위너님 몇 시야 지금? 5시네. 잠깐만요. 일당백님, 호키님 다 모토 하시는 분들만 계시네. 자, 오늘 어차피 아까 리뷰 때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려서 오늘도 내일 이어서 할게요. 5시가 돼가지고 좀 목도 아프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거는 또 내일 이어가지고 내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좀 길었어요. 내일도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리뷰가 길어서 오늘 거는 또 리뷰에서 충분히 점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우스님과 두두님 노래 쿠폰 감사드리고요. 앤드류나님 오늘 큰 변동성에 공략을 못하신 바쁜 날이셨는데 좀 아쉽겠지만 뭐 이런 날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또 봅니다. 그만큼 시장이 사이즈가 커져 있고 부풀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시장은 사람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진짜 앤드루나님이 하셨다면은 수천만 원의 수익은 또 보실 수 있는 날이었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이 있으셨으니. 자, 어쨌든 여러분 모두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오늘 같은 날 진짜 까딱하면 역방향으로 잘못 꼬이면은 진짜 순식간이에요. 파생 상품은.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 내 그릇만큼만 먹자.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내 그릇에 한 2그릇 정도면 어떨까? 요런 정도로. 내가 원래 밥 한 그릇 먹는데 오늘은 그냥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 2그릇 정도 먹으면 어떨까 정도로 가야지. 욕심을 오늘 왕창 먹어야겠다. 오늘 뷔페 왔어. 100그릇 먹어야겠다. 100그릇 좀 그런가? 10그릇 막 5그릇 10그릇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하는 거. 아침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트레이딩 하다 보면 내가
한 번 꼬이는 날, 그게 한 번 꼬이는 그때 오늘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적당하게 욕심 컨트롤 하면서 나올 줄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데이가 기본이다. 그리고 데이가 100 정도 쌓이면 1 정도 오버나잇 괜찮고 1 정도 데이에서도 베팅 해보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1 이하로만 항상 1이 넘어가면 마음의 부담이에요. 1%, 그 정도로만 보고